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찬반 논란이 컸던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지난 7월 20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마무리는 됐지만 여전히 끝난 게 아니란 의견이 있는 가운데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선 자동 폐기가 남긴 득과 실에 대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의 처음과 마지막 또 현재까지 애쓰고 있는 분이지요. 윤남식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 나오셨고요.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긴 싸움이었죠.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결국 자동 폐기됐는데요. 아무래도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본회의 상정이 못 됐으니까 그 법안을 준비한 교육감도 굉장히 좀 실망이 컸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 지지의 입장을 표명한 뭐 시민사회라든지 단체,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실망이 컸을 텐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 안건이 좀 본회의 상정이라도 돼봤으면 좀 더 또 분위기가 달랐을 건데, 상임위에서 이제 부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좀 실망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예. 이제 학생인권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법안 발의가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 그 첫 번째는 2009년도에 경남교육연대가 경남교육위원회에게 법안을 좀 발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경남교육위원회가 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 논리를 좀 내세워가지고 상정은 하진 않았고, 두 번째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경남교육연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중립 네. 발의를 합니다. 이 상임위에 올라가는데 그때 찬성 반대 범위 이제 한 표 차이로 예. 부결이 되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뭔가 이제 세 번째는 또 그 민주당이 의회를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또 민주당은 개혁 성향을 가진 또 정당이니까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또 상임위에서 또 부결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네. 세 번 다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한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개혁 성향을 가진 민주당 소속의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져버렸으면 예.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찬성을 던질 거라고 생각했던 두 분이 반대표를 던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했던 분들이 좀 실망감이 굉장히 뭐 큰 것도 사실이었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내 안팎에서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던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 이제 그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인데, 또 실제 또 알아보면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의원에게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당 외부에서는 앞서 한 것처럼 뭔가 이번만큼은 분위기도 좀 무르익었고, 네. 세 번째고 본회의에 충분히 이제 상정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컸는데 이게 부결로 가다 보니까 실망이 뭐 더 컸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민주당 창원시 의원에 따르면 박 교육감이 민주당 쪽에 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좀 전해지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감지는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박종 교육감이 정무적으로 좀 실수를 한 거는 같아요. 뭐 어떤 측면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도와 교육청은 집행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 네. 이걸 이제 견제하는 기관이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기관하고 견제기관이 잘 맞물려 가지고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해 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때로는 원한 가결이 안 되더라도 수정한 가결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가 좀 평탄하게 흘러가는데, 네. 이 부분을 그 교육감님이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집행기관하고 그 견제기관의 역학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도나시의 그 단체장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인이고 정당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허승무 시장이나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의 그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스포트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도지사는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사전에 의회와 가서 협의를 합니다. 네. 그게 먼저 이제 자신과 소속이 같은 정당 소속이 같은 의원들에게 협의를 구하고, 또 뭔가 조금 부족하다면 야당 의원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또 협의를 구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박주원 교육감이 좀 관가를 한 것 같아요. 박주원 교육감은 외형상 네. 교육행정가이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의해서 자기를 그 스포트할 우군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박주원 교육감은 또 진보 인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지 정의당 소속의 의원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 뭐 그래서 충분히 이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그 좀 자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주원 교육감도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분명히 당연히 지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이 상정되면 그 민주당이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좀 무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나와주신 윤남식 김해 교육연대 집행위원장께서는 그 세 번째 시도 중에서 첫 시도부터 계속 함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기대도 크셨을 것 같고 이번에 자동 폐기 결정까지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뭐 어쨌든 이제 2008년 경남교육연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계속 이걸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교육위원 발의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 발의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렇게 교육감 발의까지 우연치 않게 이제 또 함께했고 사실은 제가 2018년 작년 초에 이 조례가 이제 교육감회에서 발의가 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학문적인 근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경남의 그 학생인권 조례 역사와 이제 의미라는 내용으로 논문도 하나 사실은 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12년 동안 해왔던 정리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정치 지형에서 조례가 되면 어떤 그 학교 현장에서 바람이 있을까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실은 제안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전혀 폐기라는 그런 상황이 와서 사실은 제가 세 번째 지금 이제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 너무 쓰라리지만 실패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예. 예,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사실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경남이 아무리 그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많이 그 수준이 높이 올라갔고 시민 의식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로 왜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혐오라는 단어로 자꾸만 읽지 인권이라고 쓰고 혐오라고 읽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그 주민 발의 때는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너무나 조직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니 이게 뭐지?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우리 경남에서 어쩌면 인권 운동을 학생 교육 운동을 하는 건 정확하게 시대의 그 시간이 성숙도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의 수준이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를 모색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 조금 뼈아픈 반성 플러스 새로운 모색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번 추진 과정에서 정말 뭐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더 주목받기도 했는데 혹시 윤 위원장께서는 이번 자동 폐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렸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의도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건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인권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정치적 의도라는 정치적이라는
언어가 적당한가? 왜냐면 얼마 전에 사실은 얼마 전 이 끝난 드라마에 보니까 네. 거기 한 저기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정의보다 인권이 훨씬 더 근본적인 인간에 있어서의 가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않다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랬을 때 도의원들이 만약에 또는 누군가는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도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면 도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네. 간단하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이라면 적어도 도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자기 책무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인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도의원들은 도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제 도민들이 그에 적절한 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비록 조례가 폐기는 됐지만 성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스스로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좀 학생 인권이라는 게 좀 주목받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관한 그 TV 프로그램에 꽤 참여를 했는데 네. 그 TV 프로그램이 나올 당시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큰 핫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 저는 이제 또 찬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측 그 패널 분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반대의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지만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뭐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인데 이걸 누가 맡겠느냐, 당연히 네. 통과되지 않겠느냐, 또 민주당이 또 의회에 또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폐기가 결정되고 나니까 이게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 불거진 계기가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공청회가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그 방송에 이제 보도가 되고 서로 격한 네, 감정을 네. 보였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양측에서 이제 날선 대립 반응을 보였지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그렇게 주목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폐기되는 그날까지 더 큰 이제 이슈가 되었고 이 이슈가 지역 이슈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전국 이슈로 또 그 확대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학생 인권 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심어준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분명히 큰 하나의 뭐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네. 학교, 학부모님,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학생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되었고 아마 내년에 하반기에 원 구성이 어떻게 그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시 아마 법안 발의는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 위원장께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고 계신데 실제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이번 조례 추진 전후로 달라진 점 부분들 좀 있을까요? 당연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결과적으로 뭐 행동이 되거나 어떤 뭐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난 12년간 경남에서 학생 인권이라는 주제를 계속하면서 물 위에 올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 교사 입장에서 그렇게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교사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예.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네. 할 거고 학생의 경우에도 사실은 학생들이 이미 그 12년 전, 10년 전에는 아주 소수의 학생 운동 활동, 인권 활동가들이 청소년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역 모임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조직화된 그 학생 청소년 활동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성과라고 하면 성과이고, 그것들이 사실 가장 좋은 건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조직화해내고, 그것이 이제 시민사회나 도의 교육감에게 이제 그 목소리가 충분히 강하게 전달되었다면 이번 결과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 청소년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박자가 안 맞았다고 할까요? 학교 현장 안에서 들어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 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쩌면 높은 벽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변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교육감은 지난 상임위 부결 이후에 입장을 좀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에서 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조례안 이외의 학생 인권을 위한 여러 제도를 좀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학생 인권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 인권 경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조례 제정을 뜻하는 거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이제 명심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그 박종 교육감이 진짜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과연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데서 아직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에 또다시 이제 이 문제 저는 불거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 그때 의회가 조례를 발의를 하든지 주민이 먼저 조례 발의를 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또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통과되라는 법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육감도 그렇고 또 찬성을 표명한 그 사회단체도 그렇고 정치권에 좀 많은 그 원인을 탓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달라요.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도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쭉 보면 물론 이제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과반 이상의 그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에게 잘 홍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또 여당도 좀 주저주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학생 인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이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좀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조례가 또 한 번 추진이 된다면 정말 소통의 기회를 더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 촛불 10년대에서 평가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례가 적용될 때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교사 학생들과 좀 더 자유롭고 풍부한 토론을 하지 못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이 인권의 논의를 찬반 입장의 프레임으로 가져갔다. 이 프레임에 도교육청도 도의원들도 빠져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토론을 주로 이렇게 찬반의 입장에서 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프레임에 걸려 있던 것들을 언론이 좀 중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가짜 뉴스를 이렇게 걸러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토론회를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찬반 패널로 나뉘어서 그런 입장을 가졌던 언론의 태도도 좀 지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언론 입장에서도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과 조례 제정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는 남았습니다. 앞으로 학생인권 조례의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